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결론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습니다.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거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 내에서도 윤 대통령을 무능한 군주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들었지만 결과는 터무니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며 큰 경제 가치를 예상했으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. 여당 내에서는 당시에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일이 아니라고 우려가 있었습니다. 친윤계 인사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함께 윤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습니다. 부산 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 투표에서 2위에 그쳤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습니다. 대통령실은 첫 탐사 시추의 실패가 전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추가 탐사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메이저 석유 회사들의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만으로는 국익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이 경찰의 비화폰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 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연락 방법을 물었고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확보했습니다. 이후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은 그 번호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하여 자진 출석하도록 했습니다.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반려하면서 비화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. 검찰이 계엄 수사를 통제하려 한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. 경찰은 현재 김 전 장관과 검찰 간 비화폰 통화를 조사하고 있으며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 관련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. 그러나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. 사건 당시 통화 내용은 4차례였으며 세 번째 통화에서 이러한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.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두 사령관의 진술은 일치합니다.